장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는 내일 모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중 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집중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긴 장마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작업은 자제해 주시고 안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주길 바란다며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사전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우선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방구조대원들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겠다며 장마철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긴 장마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주 중반에는 제4호 태풍 하구피까지 북상하면서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인 만큼 추가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 연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후보들의 득표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안정적 대세론을, 김부겸 후보는 대표 책임론을, 박주민 후보는 개혁 주도론을 앞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대표 선거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 좀 할 줄 압니다. 감히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을 빌리자면 저 김부겸 당대표 감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능동적으로 열어 전환시대의 정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과감히 실천하고 두려움 없이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 판세는 이낙연 대세론이 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 권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는 등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김부겸, 박주민 후보 역시 각각 대의원과 당원 표심을 앞세워서 이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당대표 임기 문제 등을 놓고 각을 세우면서 추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후발 주자인 박주민 후보도 가장 젊은 후보라는 점과 전환의 시대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만의 색깔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호남권 연설회 등이 예정돼 있어 이낙연 후보의 대세로는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의 흥미까지 반감시킨 어른하게 바람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김부겸, 박주민 후보의 맹추격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30일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성폭력 대책특위를 구성했는데요.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이 측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이 교수는 통합당 성폭력 대책특위 합류를 거절한 이유를 못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수정 교수 성폭력 대책특위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피해를 어떻게든 보고하고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입법을 하는데 굳이 당을 가리면서 지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입법된 부분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스토킹 방지법도 10개도 넘게 발의가 됐지만 통과가 안 된 현주소를 생각할 때 굳이 당을 가리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다. 통합당의 제안에 2, 3분 고민해봤지만 거절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특위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성폭력 관련 입법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며 조직 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지침이나 법령에 2차 가해 행위 같은 건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런 일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할 생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통합당 차원을 넘어서 국회 내 성폭력 대책특위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되풀이되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의지와 관심 또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진전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다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